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물생활을 시작하겠다 결심하셨다면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함께 어항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세팅해 볼 어항은 살아있는 수초를 함께 기르는 수초 어항입니다. 오늘 준비한 어항은 방에다 놓고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인 25 하이큐브 어항을 준비해 봤습니다. 25큐브라고 부르는 이 어항은 가로와 세로가 25cm로 동일한데 높이만 5cm가 높아서 25 하이큐브라고 불리고 있어요. 크기가 크지 않아서 화장대나 베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딱 좋을 크기이고 조명과 함께 무드등 역할도 할 수 있는 어항이에요. 먼저 이 어항은 제가 간단히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줬어요. 대부분 세척해서 나오긴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이제 먼지 같은 게 좀 묻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흐르는 물에만 헹궈주면 되고요. 어항은 물까지 채워주고 나면 무거워서 이동하기 어렵거나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올려놓고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오늘 세팅은 다 손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재료들은 온라인에서 소량씩도 구매가 가능하고 일일이 따로 구하기 어려우시면 DIY 세트를 판매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항에 살아있는 수초들을 함께 식재해 줄 건데요. 수초도 식물이기 때문에 어항 속에서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 마그네슘, 칼륨 이런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소일이라는 바닥재처럼 바닥재 자체에 영양분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바닥재 맨 아래다가 알약 형태의 영양제를 깔아주거나 다 세팅한 다음에 수초 영양액을 물속에 부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바닥재로 배양토와 흑사를 함께 깔아주는 방법으로 수초 어항을 세팅해 볼 거예요. 이 배양토는 너무 많이 깔아주면 물의 영양분이 너무 많이 녹아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0.5cm 정도만 아주 얕게 깔아줄 거예요. 0.5cm만 깔아도 수초가 어항에 활착하고 성장할 양분으로는 충분합니다. 이 배양토는 깔아주기 전에 물로 살짝 적셔줬는데요. 적셔줬던 이유는 어항을 다 세팅했을 때 이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배양토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으면 수초들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 깔고 나면 이번엔 흑사 자갈을 깔아주겠습니다. 이 흑사 자갈은 4에서 6mm 정도의 사이즈의 작은 자갈들인데 시중에서 쉽게 소량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자갈은 미생물들이 붙어 살게 해주는 역할과 물고기들의 배설물을 포집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수초 뿌리도 고정시켜주고 이 배양토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도 해요. 이 흑사는 최종 바닥면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경사를 좀 줘도 되는데요. 어항의 앞쪽은 좀 높이가 낮게, 어항의 뒤쪽은 상대적으로 높게 해준다면 좀 더 풍성한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좌우 높이를 다르게 세팅해주면 약간의 긴장감과 지형을 연출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다만 처음 깔았던 배양토는 이 흑사에 의해서 다 가려져야 돼요. 배양토가 보이면 나중에 물을 부었을 때 가벼운 흙들이 수중으로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배양토는 다 가려지게 흑사 깔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흑사까지 다 깔렸으면 이제 물을 조금씩 부어주겠습니다. 이 물은 3일 묵힌 수돗물이나 생수로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정수기 물을 부으시면 안 돼요. 정수기가 보통 수초에 필요한 미네랄까지도 정화해버린 진짜 순수 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네랄은 물고기들에게도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수기 물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수돗물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염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미리 떠놓고 염소를 날려주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물이 증발할 때 추가로 물을 넣어줄 때도 정수기 물 말고 수돗물 3일 묵힌 물이나 생수를 넣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수돗물이나 생수보다 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하우인데 수족관에서 물고기 입양하실 때 어항 물을 좀 더 달라고 하셔서 그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는 사실 그냥 맹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항에서든지 물고기는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는 물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항 세팅 준비하시면서 물고기 입양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그 수족관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어항 물 좀 같이 얻어오세요. 안 된다고 하면 돈 주고라도 사서 꼭 가져오세요. 수족관에서 가져온 그 물은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좋은 미생물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물로 어항을 세팅하면 물고기들이 처음부터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물 넣어줄 때는 그냥 팍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살살 넣어주셔야 돼요. 흑사 위에 손을 얹어놓고 그 위에 물을 떠서 살살 부어줍니다. 아주 천천히. 이게 팍 부어주면 아까 처음에 넣었던 배양토가 위로 확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되거나 처음 세팅했을 때 물이 너무 심하게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살살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화산석을 세팅해 줄 거예요. 이 화산석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안에 기공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재료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미생물들이 활착할 수 있는 표면적. 이 화산석에는 기공이 굉장히 많아서 미생물들이 붙어 살 수 있는 표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배치는 너무 예쁘게 하려 할수록 좀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항을 집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자연의 한 풍경을 집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마치 바람과 세월이 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 놓습니다. 자, 이제 이 화산석 뒤쪽과 양 옆에 수초들을 심어 줄 거예요. 이 어항의 뒤쪽에는 키가 좀 큰 수초들을 심고 앞으로 나오면서 키가 작은 수초들을 심어 줄 건데요. 그래야 어항이 훨씬 넓어 보이고 물고기들을 관찰하기 쉽습니다. 어항 사이즈가 좀 큰 어항들은 레이아웃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서 국제적으로 어항 레이아웃 대회 같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세팅하는 어항은 책상 위에 놓을 작은 어항이어서 공간 앞, 뒤 높이 차이만 주고 세팅하겠습니다. 오늘 식재할 수초들은 상당히 생명력이 강한 종류들인데요. 사실 수초가 키우기가 아주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수초들은 비교적 초보자분들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종류로만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초는 발리스네리아라는 수초인데요. 약간 부츠처럼 생겼죠? 그래도 이렇게 어항 뒤쪽에 빽빽히 심어주면 어항의 배경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발리스네리아는 이렇게 흑사로 고정만 해주면 새롭게 뿌리를 내리면서 정착을 하고요. 정착이 끝나면 옆으로 러너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줄기를 내면서 또 한 포기씩 증식합니다. 이 발리스네리아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좀 키가 작은 식물들인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조명 환경에 따라서 색감이 다르게 커서 굉장히 예쁘고 또 포인트 수초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수초들은 종류별로 모아서 식재하는 것이 깔끔해 보이고 좋아요. 수초를 심을 때는 핀셋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수초 줄기를 올려두고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식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수초는 지금 대충 위치 정도 잡고 한 50% 정도만 심어주고요. 다시 물을 좀 더 넣어줄게요. 물을 좀 이 정도 넣고 나면은 이제 수초들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고 남은 수초를 약간 비는 곳에 추가로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자스마리나 수초를 넣어줄 건데요. 이 수초는 한국에서도 자라는 종류예요. 정말 튼튼해서 꼭 심지 않고 그냥 수중에 띄어만 놔도 잘 자라는 수초입니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뿌리를 바닥재까지 내리고 빠르게 증식할 거예요. 수초는 어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항 속 공간을 분리해줘서 물고기들이 숨고 싶을 때는 은신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조명을 틀어주면 광합성을 하면서 물속에 상당히 많은 양의 산소를 녹여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역할은 암모늄, 질산염 등 물고기들에게 해로운 독성 물질을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수초가 있는 어항과 없는 어항은 그 여과력이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물을 가득 채워줄게요. 상단에 한 3-4cm 정도 남기고 물을 채워주면 되는데 너무 높이까지 채우면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점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한 3-4cm 정도는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스볼이라고 하는 귀여운 식물도 넣어줄 건데요. 이 모스볼은 알지라고 하는 조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류 덩어리는 화산석처럼 표면적이 많아서 미생물의 집이 되어주기도 하고 조명을 틀어주면 상당히 많은 양의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생긴 것도 동글동글한 게 엄청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상수초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부상수초는 이름대로 물에 떠서 사는 수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팅한 직후에는 여러 분진 때문에 물이 좀 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깨끗이 맑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세팅해둔 어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조명을 틀어놓으면 빛이 물속으로 투과되고 수초들에 반사되면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밤에 불 다 끄고 이 어항 조명만 틀어놓으면 진짜 살아있는 인테리어 요소로서 어항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항 속 재료를 하나씩 세팅하면서 어항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세팅한 어항에 넣을 물고기를 입양하고 넣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건강한 물고기를 고르고 입양하는 방법부터 집으로 데려와서 어항에 넣는 방법, 그리고 초반에 환경이 변한 물고기들을 안정시켜주는 방법까지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